여러분들 중에서 원화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 중인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세금이 다릅니다. 원화로 투자 중인 분들은 수익이 난 종목들의 매도 시에 수익금 중에서 15.4% 세금 공제 후에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러니 세금 신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매도하면은 수익금에서 15.4%다 빼고 그냥 들어오니까 250만 원에 대한 공제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팔아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원화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이 필요할 때만 파세요. 이것을 계속 자꾸 수익 났다고 매도하게 되면 자꾸 수익 금액에서 15.4%가 세금으로 빠지니까 총 투자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났다고 자주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총 투자 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게 되니까 큰 돈이 필요할 때 외에는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적용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어서 세금을 내게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비례적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달러로 직접 투자를 하는 분들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원화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손실과 이익이 난 종목을 합산, 즉 손익통산을 안 해요. 500만 원 손해봤어. 여기서 1000만 원 이익 봤어. 그러면 결국엔 500만 원 이익 본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달러로 투자하시는 분들에만 해당돼요. 손실과 이익이 난 종목 합산 안 합니다. 손익통산을 안 합니다. 원화로 투자하는 분들은.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분들은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았다면 이익을 본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서 손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 팔아서 3천만 원 벌었어. 그런데 테슬라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손실 봤어. 그렇다면 3천만 원 벌었지만 테슬라로 1,000만 원의 손실 봤다면 손익이 2천만 원.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빼야죠. 그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0만 원의 양도세 22%를 적용한 385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런데 애플을 매도해서 1,500만 원의 손실이 추가로 또 발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엔비디아로 3천만 원의 수익 났는데 테슬라와 애플로 손실이 2,500만 원 됐죠. 그러니 실제 수익이 500만 원이에요. 거기서 250만 원 공제, 나머지 250만 원에 22% 55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마이너스가 난 종목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 시가총액 대장주들 외에 다른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해난 종목들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기회에 그것을 손해난 것을 매도하게 되면 이것을 손익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애플을 비롯한 이 빅테크 종목들은 다 플러스 수익이 났어요. 혹시 올해 손실난 종목을 매도한 적이 있다면 손실난 금액만큼 수익난 종목의 금액을 매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양도소득세로 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해외 주식 매매에 따른 그 양도소득세 계산에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뜻이죠. 선입, 먼저 들어왔어. 그러면 선출, 먼저 나가. 그 방식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먼저 산 주식이 먼저 매도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3년 전, 5년 전에 샀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 지금 같은 경우 작년, 올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2년 전, 3년 전, 몇 년 전에 맨 처음에 산 거 선입선출이에요. 맨 처음에 산 게 지금 2배 이상 오른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앱에 보면은 선입선출로 앱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MTS 있죠? 그 뭡니까? 그 앱, 핸드폰 그 앱에 보면 선입선출 방식으로 수익률 계산 나온 게 아니라 이동평균 방식으로 나와요.
1년 전에 산 거, 어저께 산 거 다 합해서 평균 매수 가격으로 나오죠. 그리고 평균 수익률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매도해요. 그런데 선입 선출에 대한 것은 처음에 수익이 많은 사람들, 처음에 사들인 거, 그게 팔게 되면은 그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맨 처음에 매수한 금액이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러면 아예 증권사를 옮기세요. 선입선출, 이 대부분이 선입선출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이동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으로 옮기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증권 앱에서 보는 투자자금 대비 수익률은 이동평균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적립식 매수를 통해서 이 매수 단가가, 평균 매수 단가가 높아진 투자자들, 주식 매도 시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실현손익이 MTS 모바일 그 거래 시스템에서 이 보는 것은 이동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증권사, 여기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좌에 보이는 수익률과 실제 세금을 적용할 때 이 사용하는 수익률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산 주식이 매수 단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과거부터 낮은 단가로 꾸준히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또 수량을 또 매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양도 차익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양도소득세 역시 불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증권계사 앱에는 이동평균법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수익금액이. 그래서 초기에 매수한 주식에 수익이 크게 난 사람들, 주식 가격이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현재 크게 오른 경우는 선입선출 방식의 계산법이 본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불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주식을 옮겨올 당시 평균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또 계산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이동평균법이 유리해요. 그러니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올랐죠. 그러니 이동평균법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평균 취득가액이 높아지거든요. 이동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 혼자 못해요. 매년 3월 중순쯤 되면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해줍니다. 4월 말까지 증권사마다 어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하세요. 조금씩 기간은 다르지만 3월 중순쯤부터 4월 말까지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도움됩니다. 증권사에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메일이나 원하는 주소로 양도소득세 이 금액과 가상계좌를 보내줘요. 그러면 금액 나오죠? 또 가상계좌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넣으면 돼요. 매년 5월 31일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달러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나인 겁니다. 원화로 여러분들 투자하는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 그거 말고 그거는 이미 15.4%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계좌에 입금되니까 따로 뭐 세금 내가 계산하고 또 250만 원 또 공제해 주는 것 때문에 매년 팔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달러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